불하 블루진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저는 차량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긴 했지만 제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고 그 다음 특정 업체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제작하는 차량이 있고 이런 걸 선택하시는 사용자분이 계세요. 이걸 참고하시고 선택은 본인의 몫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캠핑카 개조 공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 뒤에는 스타리아 차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카, 세미 캠핑카, 차박카 개조들을 하고 계세요. 저 역시 앞으로 레이 캠핑카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물론 편의를 위해서 캠핑카 개조하고 차박카 만드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정성이에요. 지금 보시는 스타리아 차량은 이쪽이 트렁크 쪽이거든요. 뒤쪽으로 하단에 커다랗게 네모난 홀이 뚫어져 있죠. 차체 하단에 금속을 다 절단했고요. 그 하단으로 알루미늄 케이스를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에 배터리니 인버터니 그런 전기 장치들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덩치가 큰 파워뱅크나 인버터 같은 것을 차 안에 두면 그만큼 공간을 잡아먹을 텐데 차 밑으로 내려버렸으니까 차 안 공간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공간만 보면 물론 좋은 선택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안전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하단의 절단면인데요. 과연 이 절단한 부분이 안전한가? 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절단된 면의 우측을 보시면 지금 금속 프레임이 절단된 부분도 있지만 이 하단 보시면 지금 뭔가 좀 네모난 프레임이 함께 절단이 되었어요. 이게 우측이고요. 좌측을 보시면 좌측 역시 이 하단에 프레임이 절단되어 있어요. 그쵸? 좀 더 밑에서 내려보면은 금속이 위에 절단되어 있고 지금 네모난 프레임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도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역시 절단이 되어 있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하단의 철제를 절단할 때 이 철제 바닥만 절단한 게 아니라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오는 프레임,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이 그냥 길다란 프레임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까지 연결되는 T형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까지 절단한 거예요. 이쪽 프레임은 남아있는데 이쪽 프레임은 차체 메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프레임이어서 이쪽 프레임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바닥 첫판을 꽤 많이 뚫었어요. 사실 조금 뚫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차체의 뭔가 균형이라던가 뭐 어디선가 왔을 데미지 같은 거를 좀 흡수해주는 그 능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부분 조금 패스할 수 있는 게 그 밑에 알루미늄 케이스를 넣었기 때문에 바닥 철판은 조금 보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있는 프레임까지 절단을 했어요. 당연히 메인 프레임은 아니고 메인 프레임을 절단한 건 이거는 차를 폐차해야 되는 거니까 멤버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T자형 서브 프레임을 절단을 했는데 이 프레임이 역할이 있어요. 왜 이 프레임을 차량 제조사에서 만들었을까요? 좌우로 길게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은 좌우의 뒤틀림, 잡소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앞뒤로 길게 되어 있는 프레임은 후방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데미지를 차 안쪽까지 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함께 절단을 했더라고요. 함께 절단을 하면서 알루미늄 케이스를 밑에다 넣었는데 과연 그 알루미늄 케이스가 원래의 프레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만 하죠.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하단 프레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차가 사고가 나서 차체가 뒤틀린 경우 그 하단 프레임 다시 용접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의 용접 여부를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아예 절단했어요. 물론 프레임 대신에 알루미늄 케이스가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 프레임보다 나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캠핑카 개조하셨거나 혹은 캠핑 장비를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프레임은 오히려 보강을 해야 돼요. 저는 레이인데 보강을 했어요. 스타렉스 밴도 화물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후면이 살짝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어 왜냐면 짐을 계속 많이 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캠핑카로 개조하면은 조금 후면이 내려가서 후면 보강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프레임을 제거하면서 넣은 이 알루미늄 케이스가 그런 보강의 역할을 할런지 물음표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하단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뒤로 와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실을 떼어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는 건데 사실 배터리 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배터리실이 그렇게 하단으로 내려와 있으면 운전하고 가다가 큰 돌 같은 거에 배터리실 하부를 찌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로 힘이 탁 가면은 사실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철판이라고 하더라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차박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캠핑카로 개조하셔서 차박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캠핑장이 아니라 노지를 다니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기 시스템에 무시동 히터까지 있으면 캠핑장 가지 않아도 전기장판도 틀 수 있고 따뜻한 히터 바람도 쐴 수 있으니까 보통 노지 차박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노지를 다니시면 아시다시피 바닥이 그렇게 균열하지가 못해요. 되게 큰 자갈 같은 데를 깔린 곳을 지나갈 수도 있고 임시도로 같은데, 임도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데를 가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차체 바닥이 긁히는 일이 흔해요. 차체를 굉장히 띄우는 차들도 있는데 스타리아가 그런 차량은 아니고, 그래서 노지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이게 되는데, 밑에 배터리실이 좀 많이 내려와 있으면 배터리실이 아무리 튼튼한 알루미늄이든 강철이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체 하단에 있고 거기서 충격으로 차체 무게로 누르는 건데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파워뱅크로 데미지가 직결되는 거고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부 보강 정말 튼튼하게 해놨고요. 그게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후진을 할 때 후방 카메라가 있지만 교묘하게 후방 카메라 안 보이는 좀 밑에 있는 게 내가 후진을 할 때 살짝 머플러에 닿는다라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 실이 밑에 있으니까 후진을 좀 생각보다 많이 했다, 혹은 뒤에 있는 걸 좀 못 보고 후진을 했을 경우에 그 배터리 실 뒤쪽이 찌일 수가 있겠죠. 여러 데미지들이 파워뱅크로 가게 될 거고요. 파워뱅크뿐만 아니라 전기 장치들의 데미지가 갈 수 있고 합선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스템을 차체 하단에 약간 노출시키듯이 두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요.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T형 멤버 프레임을 절단하고 배터리 실을 알루미늄 케이스로 짜서 넣었는데요. 과연 이 알루미늄 케이스가 절단한 T형 멤버 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는가죠? 차체 뒤틀림 방지, 그 다음에 후면 충돌로부터 보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퀘스천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단으로 돌출된 이 배터리 실이 바닥과 후면의 충돌로부터 배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는가? 이 역시도 좀 퀘스천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추가적으로 이 차는 지금 무시동 히터 본체가 차량 하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부로 들어가는 송풍관, 이게 매연 빠져나가는 매연관, 산소를 들어와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관들이 이렇게 밖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무시동 히터는 전기와 함께 구동되기 때문에 전선부도 있어요, 따로. 근데 이것들이 지금 바깥에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설치가 된 무시동 히터에서도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할 수 있듯 어떤 바닥이나 후면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데미지로부터 안전한가 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는 노지 차박을 다니다가 약간 울퉁불퉁한 곳에서 하체를 살짝 찌인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시동 히터 매연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소음기로 원래 무시동 히터의 매연이 쭉 빠져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구멍이 나버려가지고 소음이 엄청 크게 들렸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건 소음만 해당되는 문제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차체 안에 매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이 무시동 히터는 본체가 차 바깥에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쾅하고 하단을 찧었다 그러면 무시동 히터 본체가 아작나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과연 완전 방수인가 라는 부분이죠. 원래 무시동 히터 설치 메뉴를 보면 본체는 차 안 같은 데 매립하게 되어 있고 구멍을 두 개 뚫어서 하나는 깨끗한 산소가 들어온 통로고요. 하나는 불을 피우고 나서 매연이 나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를 땡겨 오는 것도 원래 바깥을 통해 오기 때문에 이것도 방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전선 연결부들은 방수가 될까라는 우려가 생기죠. 이게 차 바닥인데 무슨 방수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물이 튀기는 건 너무 당연하고 좀 물이 어느 정도 깊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 과연 안전할까라는 이제 걱정이 들죠. 처음에는 실리콘 같은 거 바르고 그래서 안전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외부에 이런 게 달려 있으면은 이게 진동과 더불어서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려가 되어요. 정말 바깥에다가 매립해 둔 건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매립하는 곳이 꼭 한 곳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운전석 하단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차 안에
그쪽에 매립을 하거나 트렁크 쪽에 매립을 한다고 하면은 이 차체 위에 차 하단 강철 위에 두고 이제 그 위에 당연히 이제 침상 같은 거 얹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죠. 지금 이 차의 경우 배터리실이랑 무시동 히터가 바깥에 있는 이유는 운전석 쪽에 하는 것보다 바깥에 하는 게 송풍관을 빼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차체 바닥에다 뭘 두기 싫었던 거죠. 우리가 차체 바닥에 배터리 두고 그 위에 침상을 얹으면 깔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침상을 위에 얹어야만 좋은 설계는 아닌 거니까. 예를 들어 바닥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두고 그냥 의자를 놓는 거죠. 의자를 접이식으로 사용한다던가. 그럼 바닥에 뭐가 있으면 의자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바닥을 깔끔하게 치우고 의자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의자를 눕히고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배터리나 무시동 히터나 좀 차 안쪽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차량 하부 개조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맨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구하긴 했지만 제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의견은 그저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스타리아 차량을 이렇게 개조하는 캠핑카 개조 업체들이 많이 있고 선택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조는 제조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제가 어떤 선택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라면 조금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요. 앞으로 캠핑카 개조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